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379회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송보입니다. 정상호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안녕히들 지내셨습니까? 저희 멘트는 항상 똑같습니다. 즉 379회가 올 때까지 저희는 항상 잘 지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잘 지내야 됩니다. 이렇게 만나뵈서 인사를 드리는 거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제가 작게는 제가 아는 사람들이 전부 잘 돼야 됩니다. 그게 제가 편한 겁니다.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다가 옛날 얘기고, 제가 이제 문득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 돼야지 나도 편한 거다.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요. 조금씩 바뀌어 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하여간 많이 했네요. 379회면 많이 했네요. 우리 좀 알고 했고. 그래도 앞으로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좀 꾸준히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만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주제는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접사 사진을 촬영할 때 수동 초점이 편할까, 자동 초점이 편할까? 어떤 거를 선택하는 게 편할까? 이거는 저는 사실 이거 생각지도 않았던 건데 언젠가 저한테 문자로 그런 질문이 모르시는 분이 이제 저한테 하신 거예요. 순수가. 그래서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혹시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 유튜브를 보다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문자를 주셨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사실은 답변을 좀 드렸고,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저도. 그리고 예전에 왜 포디하고도 하고, 우리 랑님하고도 하고, 또 정상훈님하고도 하고, 이렇게 게스트들이 바뀌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하시는 분들이 바뀌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 대부분 다 알고 있겠지. 이거 모를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정상훈님이 이제 어떤 거로 좀 하자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이,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반응들이 굉장히 좋았던 거죠.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이제 갭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수동 초점이 좋을까, 자동 초점이 좋을까, 또는 자동 초점이 좋을까, 수동 초점이 좋을까. 이게 이제 AF 시대가 되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죠. 그전에는 아예 이런 얘기 논의 자체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범위는 좁혀져 갖고 접사 사진 촬영할 때. 먼저 제가 정상훈님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정상훈님 매크로 렌즈 쓰시죠? 예, 최근에 그 필름 스캐너라고 매크로 렌즈 조금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저번에 방송도 한번 했었었죠? 예. 몇 주 전에? 예. 그거 수동이죠? 예, 수동. 그러면 그거는 선택권이 없는 거네요? 예, 무조건 수동으로 초점 맞춰야 돼. 정상훈님 그러면 AF 매크로 렌즈는 사용해 본 적 없어요? AF 약간 매크로 렌즈는 아닌데 그 리코 GR 같은 경우가 그 마크로 기능을 지원하긴 하거든요. 기능은 똑딱이죠. 예. 지원하긴 하는데 그걸로만 써봤는데 그건 또 이제 AF가 되긴 하니까 기본적으로 쓰면은 조금 초점을 잘 못 잡아요. 그래요? 예. 그럼 일반적인 넓은 범위에서는 잘 잡겠죠, 당연히.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갈게요. 어떤 분들은 이 결론은 뒤에서 납니다 하는 시간 제일 끌고 가는 분들도 있는데 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갖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경험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요. 제 개인적으로 접사 사진을 촬영을 할 때는 저는 그냥 무조건 수동 초점으로 맞춰요. 그게 AF 렌즈든 MF 렌즈는 뭐 선택권이 없는 거고.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은 두 가지 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초점을 자동으로 맞출 때도 선택권이 좀 주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초점 에어리어가 막 여러 군데서 초점을 맞을 수 있게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촬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넓은 장면으로 찍을 때는 성공할 확률이 높긴 한데 접사 사진으로 그 초근접거리로 들어가게 되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AF로 할 때도 가운데나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는 거를 저는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할 거고, 근데 저는 이제 그 행위 자체를 안 하니까 제가 이제 100mm, 105mm죠? 니콘에서 이제 105mm인데 105mm 매크로 AF를 예전에 쓸 때도
불편해요. 저는 그게 불편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초점 정확도를 가운데로 쓰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안 만난다기보다는 제가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촬영. 그리고 또 하나는 정확도에서 저는 제 눈을 더 믿습니다. 사실 이거는 되게 어쩌면은 기계를 믿느냐 내 눈을 믿느냐라고 보면은 아직까지는 제 눈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계를 못 믿는 건 아니에요. 기계에 대한 정밀도가 굉장히 높아졌죠. 그 다음에 굉장히 뛰어나요. 그런데 그건 일반적인 촬영에서는 크게 실패할 확률은 없어요. 그 다음에 버벅될 확률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접사 사진으로만 국한을 한다 그러면은 첫 번째가 수동으로 찍는 이유가 내가 맞추고 싶은 곳에, 왜냐면 접사 사진을 들어가게 되면 좁아지잖아요. 예. 좁아지니까 내가 맞추고 싶은 곳에 더 집중을 해갖고 그 부분을 맞추고 싶은 거예요, 저는. 왜냐면 초점 에어리어가 아주 작은 부분까지가 아니라 그 부분까지 가잖아요. 그거에는 이유가 있어요. 심도가 접사 사진일 때는 굉장히 얕아요. 여러분들 접사 사진 많이 하시죠? 일단은 접사 사진 할 때 기본적인 렌즈가 뭐가 있나요? 매크로 렌즈가 있잖아요. 네. 매크로 렌즈. 매크로 렌즈가 일반 렌즈에 비해서 근접거리를 촬영할 때 수차들이 양호하게 보정되어 있거든요. 물론 일반 렌즈에 비해서 조금 한 스톱 정도 요즘 이제 어둡긴 하지만 요즘에 아니라 뭐 계속 그리 왔지만 성능면, 해상력이라든가 이런 면들에서는 월등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하나 무한대에서의 성능도 자주 얘기했던 건데 무한대에서도 아주 오래전에 된 매크로 렌즈들은 무한대에서 이렇게 성능이 뛰어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근래에 나온 렌즈, 90년대 이후, 80년대 이후에 나온 매크로 렌즈들은 무한대에서도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렌즈 105mm든 100mm든 그 급이다 그러면은 그걸로 포트레이트 이런 것들 찍어도 굉장히 좋은 사진 나옵니다. 오히려 땅구멍 나와갖고 부담스러울 정도가. 그런 것들인데요. 매크로 렌즈는 근접, 그러니까 우리가 조리개를 열면은 심도가 얕아지고 조리개를 조이면 심도가 깊어진다고 보통 공부도 그렇게 하셨었잖아요. 배우셨잖아요. 근데 심도에 영향을 미치는 더 중요한 것들이 거리예요. 피사체와의 거리. 그래서 피사체와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심도가 어마어마하게 얕아지거든요. 그래서 매크로 렌즈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진 몇 장 볼까요? 그냥 먼저? 제가 이제 그 매크로 사진, 접사 사진 얘기하면서 이제 그냥 곤충들 촬영됐던 사진들 몇 장 보여드릴게요. 집 배경 그냥 뻑뻑 날아가죠. 그냥 보세요. 심도가 어느 정도 얕은지를 그냥 보시면 되세요. 나비가 있잖아요. 근데 앞에 나 이게 무슨 꽃 이름은 모르겠는데 노란꽃 앞 다 날아가잖아요. 예, 그렇죠. 나비 날개 앞부분 날아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수염이라 그러네. 난 곤충학자가 더듬이. 맞아, 더듬이. 초등학교 때 들었던 얘기 같아요. 더듬이. 그 더듬이조차도 날아갔어. 그래서 매크로 렌즈는 굉장히 근접할 때 심도가 얕기 때문에 같은 가성상성의 평행선 같이 있는 위치, 그게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앞뒤에는 조리개를 열지 않아도 퍽퍽 날아갑니다. 오히려 조리개를 저는 접사 사진을 찍을 땐 좀 더 조여주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생각했던 심도가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거든요, 얘도요. 뭐 메뚜기인지 어친지 난 잘 모르겠고.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보내세요. 요즘 이런 거 서울 이쪽에서 보기 쉽지 않죠. 도시화되고 숲들이 많지 않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좀 거리가 있으니까 그나마 좀 이제 또 추천 맞아요. 나아지는 거예요. 얘는. 자, 다시 우리로 돌아와 봤고 지금 보니 심도 굉장히 얕죠. 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면 어떤 꽃을 찍고 싶어요. 장미꽃을 찍고 싶어요. 아니면 뭐 민들레를 찍고 싶어요. 들꽃을 찍고 싶어요. 그런 거를 찍을 때 보통 초점을 어디다 맞추냐면 꽃잎하고 그 안에 수술이라 그러나요? 네. 그 안에다가 초점을 맞추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아웃포커스를 하고 싶어, 배경을 날리고 싶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조리개를 대부분 열어버린다고요. 그럼 그 수술만 찍혀요.
제가 지금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 있어요? 그 수술만 찍히니까 오히려 그 옷에 대한 형체를 전체적인 거 있잖아요. 그거 자체는 그냥 꽃잎 자체부터가 다 날아가는 거고, 날아가는 정도가 굉장히 심하게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조리개를 조이면서 카메라에 피사계 10도 미리 보기 버튼 있잖아요. 예. 그걸 눌러가면서 접사 사진을 찍을 때는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접사 사진을 찍을 때 제 경험으로만 말한다면,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수동 초점이 저는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AF로 찍어도 물론 그게 뭐 어떠한 잘못된 행위는 아니지만 더 초점의 정확도, 그 다음에 피사체와의 관찰 시간,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제 개인적인 팁은 뭐냐면, 어떤 피사체를 찍을 때 우리가 이건 이제 뭐 매크로 렌즈는 아닌데 이렇게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찍냐면, 매크로를 초점을 이렇게 돌려갖고 보고 찍으려고 그러면 내가 흔들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초접사로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얼추 맞추고, 그 다음에 그 초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기준에서 내가 요 앞뒤로, 지금 제가 고개가 껐덕껐덕거리는 게 보이나요? 예, 보입니다. 요 앞으로 조금씩 해갖고 미세 조정을 하는 게 초점 정밀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 다음에 들어가서 이게 더 들어가게 되면은 초점 맞추기는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 그 다음에 정말로 그 한 부분을 찍고자 할 때는 매크로 렌즈의 가장 근접거리 있죠. 네. 거기에다가 아예 맞춰 다 돌려. 그래갖고 뭐 100mm 같은 경우는 아마 0.3m 그 기준일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아예 그렇게 대놓고 그냥 내가 움직여서 그렇게 찍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팁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스캔하면서 느낀 게,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춰 놓은 다음에 그러네요. 삼각대로 위아래로 제가 조정을 해가지고 더 정밀하게 맞추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게 제가 지금 그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이랑 같은 개념이거든요. 아마 그게 초점이 맞추다 보면은 이게 좀 더 뭐라고 하죠? 크롭이라고 해야 되나요? 확대된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것도 좀 느껴지더라고요. 화면이 조금씩 껐었잖아요. 예. 그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조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질문하신 분은 잘 모르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저 모르시는 분이지만, 그래서 제가 답을 저는 수동 초점으로 맞추기에 권합니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AF보다 초점 정밀도라든가 맞추기가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저는 그 생각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접사 사진 또 매크로 렌즈를 사용할 때 수동 초점이 아니라 자동 초점으로 계속 사용을 하셨다면 한번 수동 초점으로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뭐 대단한 팁을 드린 건 아니고요. 그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질문인 것 같기도 해서 오늘 이 방송 마련해 봤고요. 한번 접사 사진 하실 때 한번 테스트 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